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물권법에서 네 번째 강의는 용의물권이에요. 남의 부동산 빌려 쓰는 물권. 용의물권도 출제 규정이 딱 세 문제예요. 딱 정해져 있어요. 자, 세 문제인데 용의물 세 가지예요. 토지를 빌려 쓰는 지상권. 내 토지 외에 땅을 쓰는 권리. 토지가 토지를 쓰는 권리. 내 토지에 남의 토지 쓰는 권리를 지역권이라고 불러요. 지역권. 자, 이건 부동산 중에 토지에만 가능한 거예요. 토지에만. 건물에는 가능하지 않은 못한 물건이에요. 땅 지자 붙어 있잖아. 하나는 전세권. 물론 이 중에서 이 전세권이라는 게 사실은 가장 많이 쓰죠. 그래서 문제는 하나 이렇게 나와 이렇게요. 그러면 용의물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남의 부동산 빌려 쓰는 것이 용의물권인데, 자, 용의물권은 오로지 부동산에만 가능하다. 부동산에만 있는 물건이지 동산에 용의물권이 있단 말은 없어요. 또 용의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인데, 자, 용의물권은 남의 부동산 빌려 쓰는 물건인데 이것은 전부가 아닌 부동산 일부에도, 여기 특징이에요. 일부에도 가능하다. 방 하나만 전세권 넣기. 토지 한 필지가 1000평인데 1000평 토지 300평만 지상권 넣기. 일부에도 가능하다. 꼭 전부만 되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 전부여야 그럼 틀려요. 다만 일부일 때는 이 등기를 내야 돼요. 지상권 등기, 지역권 등기, 전세권 등기 낼 때 어디 일부일 때는 도면을 꼭 첨부해 줘야 돼요. 도면 첨부해서 어디 일부라는 것을 붉은 선으로 표시해 줘야 돼요. 또 하나, 이 용의물권에도 자, 상린관계 적용이 있다. 상린관계에 적용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남의 땅 빌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자도 이웃끼리 길 문제, 통행권, 또 농사질 때 물 문제, 경계 문제 다 적용받는 거지. 그 상린관계는 소유자만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인접해 있다면 용의물권자들도 상린관계 적용을 받는다 그래요. 적용받는다. 길 문제, 주유소 통행권, 경계 문제, 건물길 일조권, 초망권 문제 적용된다. 네 번째는 요 용의물권자들도 누가 침해했어. 침해하면 내가 남의 땅이지만 30년간 지상 설정 쓰고 있는데 사용하지 못해 막 방해를 해요. 쫓아가서 지상권에 기난 결과 제거. 내 건물 아니지만 내가 2년간 3년간 전세계약 맺고 전세 등기 내고 쓰고 있는데 막 누가 막 방해하면요. 전세권에 기난 목적을 반환, 전세권에 기난 결과 제거, 전세권 예방 청구권. 즉 얘들도 침해하면 물건 청구권이요. 물건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거 행사해서 이 침해를 전세권에 기난, 지상권에 기난, 지역권에 기난 침해를 배척하는 권리인 물건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그냥 간단히 볼 거예요. 지상권이요. 자, 먼저 용의물 세 가지 중에서 지상권. 자, 남의 토지 빌려 쓰는 것을 지상권이라 부르는데, 자, 용어만 보자고요. 일단 지상권을 보세요. 토지를 빌려 쓰는 거, 토지에만 가능한 물건이지, 땅 지자 붙어 있잖아요. 건물에 지상 설정한단 말은 없는데, 지상권이란, 자, 279조부터 요게 290조까지 이렇게 보면 12개 법조문이 남의 토지를 빌려 쓴 용의물권, 지상권 물건이에요, 물건. 자, 12개 법조문이에요. 근데 역시 이 법조문도 1960년 1월 1일 만들어진 거예요. 이미 세월이 6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법조문을 만들어 놨지만 실생활에서는 쓰지 않는 법조문도 많아요. 쓰지 않는 법조문도. 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현실에 이제 맞지 않는 조문들이 있는 거야. 근데 민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 민법 개정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헌법, 민법, 형법 이 세 가지를 기본 3법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하나 고치려면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돼요. 쉬운 얘기로 1960년 1월 1일 날
성년의 나이를 민법에서 만 20세로 한다로 돼 있어요. 그거 하나 한 살 날리는데 40년 걸렸어요. 40년 더 50년 걸렸어요. 그래서 한번 고치려면 국회가 열려야 되고 국민 합의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형법에서 간통죄 폐지하는데 몇십 년 걸렸어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헌법이나 민법, 형법은 글자 하나 고치고 한 종 고치려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옛날 만든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든 말면 돼요. 그래서 이 다음에 여기 필요한 법, 처음에 나올 만한 법조문은 12개 법조문 중에서 한 4개 내지 5개 빼기 없어요. 이 다음에 이걸 집중적으로 여기 가는 나올 만한 법조문, 이 관련되는 판례. 이 판례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법조문을 뒀는데 이런 과정에서 서로 법적 분쟁이 벌어지면 누가 이기는 거냐? 어떻게 결론이 냈느냐? 법조문을 적용해서 분쟁이 벌어지면 결론 나는 건 판례로 결론 나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 몇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다음에 보기로 하고 용어만 살펴보게. 치상권이 뭐냐? 항상 우리가 이제 그 설정자란 말 쓰고요. 뭐 지상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 저당권 설정자. 설정자란 말이 있고 지상권자, 예를 들면 지상권자, 뭐 전세권자, 예를 들면 저당권자. 이 권자란 말이 나오고 설정자란 말이 나와요. 전세권 설정자, 저당은 설정자, 지금 설정자. 이 설정자들은 그 토지 건물의 소유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권자들은요. 뭐 예를 들면 지상권자건 전세권자건 저당권자, 권자들은 남의 부동산에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야. 남의 권리. 남의 부동산에 그럼 은행이 돈 빌려주면요. 돈 빌려간 아파트에 저당 잡았다. 저당 잡힌 그 채무자는 저당 설정자, 은행은 저당권자. 내가 남의 건물에 3년간 전세기 냈어요. 그럼 남의 부동산 빌려준 사람은 전세권자, 건물주는 전세권 설정자. 설정자들은 잡히는 사람, 소유자를 얘기하는 거고, 권자들은 남의 부동산 권리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헷갈려요. 자, 치상권 얘기 볼게요. 그러면 한 종만 봅시다. 치상권이란 이 내용이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요. 물건 내용들이. 그러면 정해진 내용들만 써야 돼. 이 내용 위반하면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정해진 내용, 종류강제, 내용강제, 물건, 법정주의, 정해진 종류, 저 내용들만 써라. 이거와 위반되는 건 다 무효가 돼버려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내용인데 치상권자도 남의 토지 빌려 쓰는 사람, 설정자는 땅 주인, 지상권에 남의 땅 빌려 쓰는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이 타인의 토지가 설정자죠. 내가 내 토지에 지상 설정하고, 내가 내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하고, 내가 내 토지에 지역권 있단 말은 없어요. 이 용의물권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이만 가능한 거야. 내가 내 부동산에 지상권 있단 말 없어요. 이런 걸 뭐라 부르냐?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에 가능한 것을 타물권이라 불러요. 타물권. 내가 내 부동산에 잡을 수는 없어요. 타물권이라 불러요. 타물권. 내 것이 아닌 타인의 것에만 이 용도를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남의 땅 빌려준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가 지상 설정자, 토지에 남의 땅 빌려서 건물 짓고, 남의 땅 빌려서 건물 짓고, 공장을 설치하고, 기타 수목을, 남을 심어서 뭐 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이게 포인트,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자, 치상권은 막 빌리는 게 아니에요. 남의 토지 빌려서, 이 물건이요. 물건은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청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남의 토지 지형을 설정하면 나에게 설정해준 땅 주인한테만 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삼자건 누구건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청할 수 있는 물건 얻는 거야. 물건. 자, 남의 토지 빌려서 건물 짓고, 남의 땅을 빌려서 나무 심고, 수목 나무 심고, 공작물을 뭐하기 위해서 설치해서 뭐하기 위해서? 소유키 위해서. 이 법조문이야. 소유키 위해서 남의 토지를 살 권리가 있다. 그러면 남의 땅 빌려서 소유하려면, 남의 땅 빌려서 건물 짓고 나무 심고 거기서 소유하려면 단기간이어야 돼요? 장기간이어야 돼요? 장기간이어야 돼. 1년 갖고 있자고 건물 짓고 5년 갖고 있자고 나무 심을 수는 없잖아요. 장기간이어야 돼. 소유키에서 빌리는 거거든. 이게 포인트야. 그렇기 때문에 지상권이나 배우면 아무리 짧게 정해도 최단기의 보장이라는 게 있어요. 물건 설정하면. 최단 보장이 이단 배워요. 남의 땅 빌려서 견고한 건축물, 수목을 보유기 위해서는 아무리 짧아도 30년은 꼭 보장해줘라. 아직 의외란 얘기 안 해, 이런 건요. 남의 토지 빌려서
목조 건물이요. 목조건물 칠 때는 아무리 짧아도 15년은 보장해줘라. 남의 토지 불려서 공장을 설치하래요. 뭐 남의 땅에서 전봇대를 받거나 뭐 공장을 설치할 때 아무리 짧아도 5년의 기간은 보장해줘라. 이 최단기 보장이 있어요. 아무리 짧아도. 만약에 이 기간보다 짧은 기간 정해서 계약 맺을 때 땅 주인이 30년 안 됩니다. 저기 나무 심기 위해서 딱 8년만 합시다. 저기요, 이 목조건물 짓기 위해서 법에 15년이 돼 있지만 우리 7년만 합시다. 안 돼요. 이 기간보다 짧은 기간 정해서 계약서에 짧은 기간 정하면 무조건 이 기간으로 무조건 강제로 이 기간은 무조건 강제로 연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땅주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 너무 길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상 설정 안 해줘. 잘 모르는 사람이 해주지. 저기 지상권 설정 계약 맺고 지상권 등기 내주세요, 그러면. 아무리 계약서 짧게 정해도 30년, 15년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기간 짧아도 이 기간 무조건 연장한다. 이 규정 무조건 강행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토지를 빌려 쓰는 사람들을 약자라 보고 최단기를 보장해 놨더니 땅 주인들이 안 하는 거야. 대한민국에 집가상도 높으냐 누가 30년간 땅을 빌려줘서 남의 땅에도 건물 짓게 합니까? 법에는 규정이 있지만 잘 안 쓰는 물건이 돼버린 거야. 그렇죠. 너무 길잖아. 아무장에도. 최장기는 최단기 이건 무조건 보장해 줘요. 이거 무조건. 최장기는 몇 년 초과하지 마. 최장기는 영구 무한이어도 좋다. 그래서 이 지상권이 별로 없고요. 그러면 땅을 빌리되 뭐를 빌려? 토지 임대차를 빌려줘. 임대차. 이 다음에 배우면 토지 임대차는 이게 물건이 아니라 채권. 권리 약한 거예요. 둘기만 취하는 걸로요. 남의 땅을 빌릴 때 물건 지상권을 빌리는 방법이 있고 채권 임대차로 빌리는 방법이 있어요. 땅 주인들 다 이거를 빌려줘요. 임대차는요, 최단기 제한이 없어요. 그냥 정하면 정한 데까지야. 1년은 1년에 끝나는 거예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지상권의 최단기를 딱 보장해준 걸 정해주는 순간 쓰지 않는 물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땅 주인 제정신 아니면 다 임대차를 빌려주지. 물건 지상권을 빌려주지 않아요. 이렇게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상권 이런 걸 빌려서 소유기에서 제한이 있다는 거. 그래서 남의 땅 빌려서 건물 짓고 나무 심고 뭐 하는 거 이런 것이 바로 지상 설정한다는 거예요. 자, 말뜻만 정확히 알면 돼요. 사용 권리가 있다. 이 다음에 이제 성질 같은 거는 이따 배울 것이고, 용어의 뜻만. 땅을 빌려서, 남의 땅 빌려서, 그냥 빌리는 게 아니에요. 남의 내 건물 짓고, 나무 심고, 공장 설치해서 빌리는 것을 지상 설정이라 부른다는 거. 자, 이렇게 이제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이나 임차권은 달라요. 지금 이걸 하자는 건 아닌데, 이 지상권은요, 땅을 빌리되, 물건. 이 물건은 권리 강력한 거야. 물건은 절대권이며 우선적 권리며 대세권, 이상 모든 사람 권리고 물건은 굉장히 강력하게 빌리는 거야. 임대차는 땅을 빌릴 때 채권에 빌리는 거야. 그러니까 권리 약해요. 이 차이점 이런 건 있다면 본격에서 볼 거예요. 빌리되 임대차는 채권을 빌리는 방법이 있고 지상권에 물건을 빌리는 방법이 있고 땅을 빌리는 방법 두 가지가 있구나. 내 양자는 차이가 굉장히 크구나. 이건 강력한 권리야. 빌렸어도 이건 강력하다. 이건 빌려서 임차한 시가 약해요. 채권이 더 약하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이 다음에 비교하는 거 좀 볼 것이고. 자, 이런 게 이제 이 다음에 좀 봐야 되는 거고 싶고. 다만 우리 사회생활 할 때 임대차를 빌리는 건 많이 봐요. 근데 지상권 물건 설정해 주는 그 사례가 참 드물긴 해요. 자, 이런 얘기들에 대한 거 지상권이다. 이런 거. 뭐 법정지상권 얘기 같은 거는 할 수가 없고 지금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용어는 지상권에서 이 구분지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용어가 구분지상권. 그러면 땅을 빌릴 때 이 구분지상권은 어떻게 빌리는 거냐? 어떤 토지를 빌릴 때 토지의 상하의 범위를 정해서 토지의 특정층만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구분지상권 설정했다 불러요. 자, 예를 들면 뭐 지하지상권, 지하만 쓰는 거, 땅을 전부 쓰는 게 아니라 지상권 또는 공중지상권. 이 토지 공중만 쓰겠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 공중지상권 예를 들어 볼게요. 이 특정한 한 층만 쓰는 거, 토지의 입체적 활용이에요, 이게. 원래 이 구분지상권이라는 것이 없었던 건데, 2호선,
우리나라 그 서울에서 지하철 2호선 건설하면서 84년에 그때 생긴 거야. 그때는 그 전까지 없었어요. 자, 어떤 일이 있나 보세요. 한국전력인데 고압전선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철탑을 박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임야 소유자들이 뭘 요구해요? 고압선이 공중으로 지나가면 수용을 요구한다고요. 우리가 토지 소유권이 있다는 거. 예를 들면 내가 이런 토지에 소유권이 있어요. 소유권이 있다는 것은 이 지표만 권리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정단 이익이 있는 한. 이 지하 공간도 내 거예요. 그러면 지하에 있는 뭐 골재, 자갈, 모래, 흙 다 내 거예요. 또 이 공중도 내 소유권 미치는 거야. 누가 건물저 들어오다가요. 공중으로 침해하면 경계 침범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고압선 지나가려고 그래요. 내 땅 위로. 그럼 토지소유자가 뭘 요구해? 수용을 요구한다고. 아니, 나 여기만 쓸 건데. 그러니까 이거 그때 하는 게 뭐냐. 그럼 당시 토지 위에 지상 100m부터 150m까지만 쓰자. 응? 그 공중만. 그 대신 내가 그 밑에 농사 져라 그냥. 과수원하고 다 하시라고. 그 대신 내가 그 공간 쓰는 대신 이거 연구만 하지, 연구만. 연구만을 해주세. 공동수는 사용료 있잖아. 사용료는 토지 공시지가의 3분의 1을 한번 다 줘버릴게. 그럼 당신은 그 땅 밑에 농사 짓고 뭐 다 하시라니까. 그만 쓰자. 그럼 공중지상권. 그러면 이 등을 떼어보면요. 이 토지 등을 떼어보면, 상, 100m부터, 예를 들면 상 150m까지 공지상권. 그래서 뭐 공작물, 뭐 설치. 그 다음에 기간은 영구무한. 그리고 사용료를요. 한번 다 주는 거야. 공중지상권. 저 고압선 지나는 거. 지하지상권. 지하철이 이렇게 건설되는데, 도로를 따라 건설되고, 국유지를 따라 건설된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지하철 건설하면서 개인 땅을 지나게 돼 있는 거야. 개인이 당연히 수용을 요구하죠. 지금 지하철 공사비도 없는데 땅을 다 수용할 수가 없잖아. 이 지하만 쓸 건데. 위에는 건물 지대니까 땅 주인 보고, 당시 지하 밑에 50m부터 80m까지만 지하철 지나기 위해서 여기만 빌려달라. 응? 상하의 범위, 하 몇 미터부터 몇 미터. 나머지는 너 건물 짓고 다 쓰라니까 땅 주인이. 그 대신 연구만 해달라. 그 대신 사용료는 공시지가의 뭐 3분의 1 주겠다. 그럼 그냥 거기만 쓰고 나머지 토지는 다 토지 소유가 쓰는 거야. 지하지상권. 이런 필요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상하의 범위를 정해서 한 특정한 층만 쓰는 것을 구분상권이라고 불러요. 근데 구분지상권은 설정할 때는 반드시 등기를 낼 때 등기부에 상하의 범위를 반드시 기재해 줘야 돼요. 하 몇 미터부터 몇 미터까지, 상 몇 미터부터 몇 미터까지. 거기만 쓰는 거 한 층만. 나머지 다 네 맘대로, 땅 주인 네 맘대로 써라. 농사 짓고 건물 짓고 다 하라니까요. 이게 빌려서 구분지상권 설정한다 그래요. 근데 상하의 범위를 정해야 되는데 이 구분지상권은 다 좋아요. 다 할 수 있는데 수목을 보육지에서만은 안 돼요. 그러니까 수목은 일반지상권, 땅을 다 쓴 일반지상 설정해야지. 수목이 뭐 뿌리만 띄워놓을 겁니까? 공중에다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목만은 일반지상권이지. 구분지상권이 안 된다는 거. 구분지상권은 공중지상권, 한전이 그 고압선 지나가는 거. 지하철 공사 남의 땅 밑으로 지하철 지나갈 때 그거 하나만 쓰는 거고, 층만. 이해되시죠? 이런 걸 할 줄 알고 우리가 구분지상권이라고 부른다. 상하의 범위를 정해야 된다는 거. 수목은 안 된다. 수목은 일반지상 쓴다는 거. 이렇게 하시면 돼. 용어의 뜻만 아시면 된다. 용어의 뜻만. 자, 그런 다음에 최근에 출제경에 붙여볼 때는 뭐가 중요하냐. 이 산소짜리, 이 분묘지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이런 건 내지도 않았어요. 이 분묘지권, 산소짜리. 이 중개업무 보다 보면요. 산소가 땅을 사업하는데 산소 이장할 것이냐, 이장 안 할 것이냐. 임야 경락을 받았는데 싸게 받았어요. 아까 전 산소가 있네. 그러니까 경락자가 경매당한 사람은 산소 이장 파내라 요구할 수 있겠느냐? 오케이, 산소짜리. 굉장히 분쟁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이 분묘지권은 시험 문제 잘 내지 않아요. 최근 이런 데를 내요. 그러니까 너무 이론적이고 막 이런 데보다는 실산에 많이 필요한 부분. 중개업무 보다 보면 좀 질문을 받을 만한 거. 산소짜리. 분묘지권에 부르는데 산소짜리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분묘지권. 산소짜리요. 산소 쓰는 거. 자, 내가 내 땅에 우리 조상님 산소 있을 때 문제 안 돼요. 내가 내 땅에 산소 있는데 뭐 문제 돼? 남의 땅에 산소가 있을 때 남의 땅에 산소를 계속 쓸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남의 땅에 있는 산소를 파내야 되는 거냐?
요게 이제 분묘지권이야. 남의 땅에 산소가 있어 문제되는 거야. 그런데 이 분묘지권은요, 산소짜리인데 남의 땅에 쓴 걸 얘기하는 거 타인의 토지. 내가 내 토지에 있어야 문제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요. 자, 그런데 이 분묘지권은 우리 민법 어디에도 법정에 규정이 없어요. 산소짜리는 한 조문도 없어요. 규정이 없어. 그럼 뭘 인정하는 거냐? 이 분묘지권은 이 관습법을 인정하는 물건이에요. 관습법. 우리 대한민국이요. 조선시대 때부터 유교주의가 들어오면 산소짜리를 목숨보다 중요하고요. 막 산소 때문에 싸움 나고 난리가 아니야. 이렇게요. 어디에도 법조문의 규정이 없지만 수백 년간 내려온 관습, 관행, 관례로 인정되는 물건이다.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이것도 물건이에요. 이것도 인정된 물건이에요. 물건이란 말 뜻이 뭐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산소 권리를 줘요. 응? 특정인뿐 아니야.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는 산소 쓸 수 있어요. 물건이다. 근데 이 분묘지권은 등기를 요하지 않아요. 분묘의 설정 등기란 말 없어요. 등기 낼래야 낼 수도 없어. 이 분묘지권 산소짜리는 등기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등기하지 않아도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의 땅 산소를 설치해서 남의 토지에 내가 남의 땅 산소를 써서 이걸 이장하지 않고 계속 토지를 산소를 쓸 수 있는 권리를 이거를 우리가 분묘지권이라고 불러요. 이장하지 않고 계속 남의 땅에 계속 산소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분묘기지권이라고 부르는데, 자, 요건. 그 어떤 때 남의 땅에 아무 때나 막 산소짜리 막 산소 쓰면 되는 거냐? 자, 이런 걸 배울 거. 이 다음에 요건은 세 가지야. 이 세 가지 경우는 남의 토지에 쓴 산소도 이장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자, 첫째 뭐가 있냐면요. 이 산소짜리가 취득시효라는 게 있어요. 취득시효. 20년이요. 이 다음 자세히 배울 거예요. 남의 땅에 쓴 산소도 공연하고 평온하게 20년만 지나면 산소짜리는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땅 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요. 내 땅에 산소가 써져 있어? 20년 내에 찾아내서 빨리 이장하라. 얘기해야 돼요. 남의 땅 산소도 몇 년 지나면? 20년 지나면 시효취득이라고 불러요. 시효취득 계속 쓸 수 있다. 이게 있고요. 또 하나는 임야죠. 두론전. 저 토지라 할게요. 토지를 매매하면서 분묘, 이장, 특약이 없었다면 땅은 팔았을 때 산소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서 어디에도 산소가 2기가 있는 임야 5,000평 매매하면서 잔금 받은 날로부터 1년 내 이장한다. 이런 특약이 없었다면 땅은 팔았을 때 산소를 계속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토지 매수 입장에서 볼 때는 뭐가 중요해? 산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써야 돼, 계약서에. 말로 하는 건 증거가 안 되잖아요. 분묘는 이장한다. 매매한 토지는 모든 분묘는 이장한다. 언제까지 뭐 한다. 이런 특약이 없다면 땅은 팔았을 때 산소는 쓸 수 있다는 거야. 분묘 특약이 없다면.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자, 취득시효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요게 가장 대표적인 권리예요, 요게. 하지만 산소를 얻으려면요, 공시, 이 봉분이 있어야 돼요. 이게 공시야. 이 봉분을 만들지 않으면 산소짜리 인정 못 받아요. 봉분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평장한 거, 평장을 버리면 이 봉분을 안 만들면 남들이 볼 때 산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시효취득 안 돼요. 오랜 세월이라도. 암장한 거, 몰래 묻은 거 안 돼요. 암장한 거. 그건 안 돼요. 그럼 또 세 번째는 산소 쓸 때 토지 소유자의 승낙, 허락을 얻어서 산소 쓴 거야. 시골에서 아버지 돌아가셨는데요. 어디다 산소 쓸 땅이 없어, 우리가. 그랬더니 아버지의 절친한 그 수십 년 중마고분께서, 그때는 임야 땅값이 시골 산골인데 평당 2만 원, 3만 원도 안 나던 시절이야. 그냥 이쪽 뒤에 써라. 내가, 저기 해줄 테니까. 그래서, 고맙습니다. 우리 땅 아니지만 쓸 때 소유자가 10평만 쓰래요. 썼어. 그럼 1년에 그냥 쌀 한 가마씩 내요. 땅값 많이 올랐네. 땅 주인 마음 바뀌었네. 이장하라는 거야. 승낙 썼다면, 처음에 허락을 썼다면, 토지소유자가 만변해서 이장하라. 그래서 이장하지 않고 산소 계속 쓸 수 있어요. 이장하지 않고 쓸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쓸 수 있어요. 썼다면 공짜 쓰라는 얘기는 아니야.
이 세 가지 경우에 썼다면 보상하라. 사용은 내라는 거예요. 보상하라. 협의해서 결정하라. 무상은 아니에요. 이제는 이 세 가지가 취득하지만 얼마인지 액수가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청구해야죠. 그래서 법원의 결정을 받는 거죠. 어쨌든 산소짜리 쓰는 거. 이 세 가지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인정받으면요. 몇 년 쓸 수 있느냐? 몇 년이란 것도 없어. 봉분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면 누가 봐도 산소라 보면요. 관리하면 100년, 200년 쓸 수 있는 거지. 뭐 10년 만에 끝나라, 20년 끝나라 말이 없다는 거. 봉분이 관리하면 100년도 갈 수 있어요. 자, 이런 거 이제 배우는 게 자세히 배울 게 이제 산소짜리예요. 어렵진 않아요. 그렇지만 치지만. 자, 그런 다음에 지역권이란 물건이 있어요. 지역권. 지역권도 사회생활 때 잘 안 들어본 물건이에요. 이건요. 이 지역권의 가장 대표적인 통행지역권인데 한번 볼게요, 제가. 자, 이 지역권에 권리가 있는데 토지가 토지를 쓰는 권리예요. 다 요거는 좀 이 다음에 좀 본격 배우기 전에 이 지역권이라는 게 어디서 연유된 거냐? 이 로마법이에요. 갑자기 왜 로마법 얘기 왜 하냐? 응? 우리 민법은요, 대한민국 민법은 이 로마법 영향을 받았어요. 이 로마법을 받아들인 이제 섞인 게 이제 게르만법이에요. 독일의 법이에요. 게르만법. 요걸 이제 많이 받아들였어요. 게르만법이 우린 독일 법학이라고 해요. 한국 법은 독일 법학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한국의 그 법대생들이 유학 가면 독일 유학 가요. 독일 박사 미국 유학 가지 않아요. 요즘에 완전 뭐 국제된 사이니까 영미법도 배우지만 우리는 독일법이에요. 독일법을 왜 우리가 독일법을 받아들였냐? 일본 애들이 2차 대전에 독일 동맹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독일법을 받아들였어. 독일법 받아들여갖고요. 일제강점기 때 조선 민사령이다 그래서 그 독일법을 기초로 해서 우리 땅을 다스린 거예요, 이걸요. 그 해방된 이후에 우리 모든 조선의 분들이 일본 유학 가서 동경대학, 와세대학, 명시대학에 다 독일법을 배운 거야. 그걸 개수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독일 말을 일본 한자용어로 바꾼 거를 그대로 개수시키다 우리 독일법이에요. 근데 이 로마법에서는 이 여권이라는 권리가 여권이라는 권리가 있었어요, 여권. 요게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설명드리는 거야. 기초 강의할 때만 이런 얘기 하지. 이제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면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해요. 그 여권이 뭐냐? 독일 사람들이 이 로마 사람들이 토지를 쓰는 권리. 어떤 땅이 어떤 땅을 쓰는 거야. 땅이 땅을 쓰는 거예요. 남의 땅이 꼭 필요해요. 이 남의 땅을 쓰면 내 토지가 가치가 높아지고 내 토지 활용도가 높아져. 남의 땅이 꼭 필요한 토지. 남의 땅 쓰면 내 토지가 좋아져요. 이런 토지를 요역지라 불렀어요. 요역지. 일본이 한자 용어예요. 필요할 요자 써갖고 남의 땅이 필요하다. 요역지. 그래, 네 땅 왜 내 땅 써도 좋아. 네 땅이 내 땅 써도 좋아라. 승낙한 땅을 승역지라 불러요. 요역지, 승역지. 일본이 한자 용어예요. 다 이게. 이게 우리말이라면 딱 들으면 알아야죠. 그냥 한자 말고 음만 따다 놓은 거예요. 요역, 승역지. 승낙한 땅이다 뜻이에요. 승역지. 그래서 이 땅을 씀으로써 남의 땅에 필요한 토지 요역지. 그래 써줘요. 승역지. 이 땅을 씀으로써 토지의 활용도가 높아진다. 활용도. 토지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야. 이것을 우리 뭐라 부르느냐. 로마 사람들이 지역권이라고 해요. 지역권. 이게 불렀어요. 근데 이번에는 토지가 어떤 사람이 남의 토지를 쓰는 거야. 사람과 토지의 관계예요. 그래 써도 좋아. 승낙한 승역지는 있어요. 승역지는 존재하지만 요역지가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이 쓰는 거 요역지가 존재하지 않아요. 자, 이런 게 뭐가 있냐? 사람이 내가 네 땅에 가서 아무 때나 사냥할 수 있게끔 권리를 다오. 그래 아무 때나 사냥해. 내가 네 땅에 아무 때나 휴양할 수 있는 권리를 다오. 휴양. 내가 네 토지 흙 좀 퍼다가 이 흙 퍼다 도자기 좀 만들게 해달라. 내 도자기 공인데 쟤네 땅이 흙이 좋아. 황토기야. 근데 내가 무단으로 흙을 퍼다 쓸 수는 없잖아요. 야, 내가 니네 흙 좀 퍼다 도자기 굴게. 흙 써도 좋다는 권리 좀 다오. 그 도자기 공이 사람이 쓴다는 게 토지가 좋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도자기 구해서 남의 땅에서 도자기 공이 흙 좀 퍼다 쓰자. 써. 좋아. 내가 네 땅을 사냥할 수 있는 권리다오. 휴양할 수 있는 권리다오. 네 흙 좀 퍼다 도자기만 쓸 수 있는 권리다오. 흙 좀 퍼다. 사람이 좋아지다 쓰는 거야. 사람과 토지의 관계. 이걸 뭐라 부르냐. 인여권이라고 해서 인여권. 토지가 토지 쓰니까 사람이 토지 쓰는 권리.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노마법을 독일 받아줬어요. 독일이 이 두 가 다 인정해. 토지가 토지를 쓰는 지역권도 인정하고 인정을 인정하고. 이거 받은 일본도 이 두 가지 권리가 모두 있어요. 토지가 토지를 쓰는 지역권도 인정했고 사람이 토지를 쓰는 인여권도 인정. 둘 다 인정했는데 우리가 민법 제정할 때 우리는 토지가 토지를 쓰는 지역권만 우리 민법에서 인정하지. 내가 네 토지가 낚시할 수 있는 권리다고. 내가 네 토지 수영할 수 있는 권리다고. 내 흑진포다 도자기할 수 있는 권리다고. 사람과 토지의 관계, 인여권은 우리 민법에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꼭 토지가 토지를 쓰는 것만 인정해요. 이게 우리 민법 특징이야. 독일법, 일본법, 노마법 다 인정하는데 우리는 토지를 쓰는 권리만 이것만 인정하지 승낙한 땅만 있지. 그래서 좋아. 요역자 존재하지 않는 거. 이거 인여권이야. 이건 우리 민법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요. 자, 이거 이제 지역권인데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말뜻만 정확히 하면 된다. 자, 지역권이라는 게 뭔가 보세요. 자, 이 토지가 이렇게 있어. 또 여기도 토지가 있어. 여기도 토지가 있어. 여기 작은 길이 있었어. 꼬불꼬불 작은 길이 있었어요. 뭐 옛날에 문제가 안 됐어요. 이 토지, 내가 토지를 쓰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이 토지에서 뭐 펜션 같은 영업도 하고, 예를 들면, 창고 져서 창고 쓰기도 하고, 등등 하는데, 이쪽에 큰 길이 뻥 뚫렸네? B토지예요? C토지야. 그러면 내가 얘네 땅으로 길을 내서 길을 써버리면 접근성도 뛰어나서 토지의 가치도 증가하고 토지 활용도도 높아져요. 근데 길이 있는데 더 편리하게 길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얘들 만나서 야 내가 니네 땅에 길 좀 내자. 그래야지만 이렇게 펜션 영업하는데 이렇게 접근성 뛰어나고 토지도 높아지지 않냐. 얘들 땅을 사라 그러지 이걸 누가 하라 그래요. 분할해서 사라. 사고 싶어. 사고 싶은데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돈이 없어. 하나는요. 토지 분할이 안 돼요. 어떤 때는. 농지라든가 전답 대지를 10평, 3평씩 분할해 줍니까? 그러니까 분할해서 매입하고 싶어 분할을 해줘야지. 필지를 따로는 안 해드니까 새로운 집을 붙여야 되잖아요. 이 여러분들이 토지는 내 마음대로 분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농지는 몇 제곱미터에 분할이 안 되고 임야는 몇 제곱미터 분할이 안 되고 대지도 몇 제곱미터 분할 안 되고 이런 규정이 있단 말이야. 여러 가지 와 있어. 그러면 이렇게 하자. 여기에 내가 써줬다는 지역을 설정해줘. 응? 내가 그러면 사용을 낼게. 그럼 남의 땅이 필요한 이런 토지를 요역지라 불러요. 그래, 너 여기 통행해도 좋아. 나 승역지라 불러요. 승역지. 이 토지를 쓰는 권리에 이렇게요. 근데 요역지와 승역지는 뭐 하잖아, 너? 인접하잖아, 인접성. 인접성을 요구하지 않아. 인접하지 않아도 이거 인접하지 않잖아요. 지역을 설정할 수 있어요. 보통 통행지역권 얘기를 많이 해요. 통행지역권. 통행지역권도 있죠. 물수는 용수지역권도 있어요. 즉, 왜 남의 땅 쓰려는 거냐? 목적 제한은 없어. 무엇이 되든 관계가 없어요. 꼭 길만 쓰라는 건 아니야. 목적 제한은 없는데 보통 통행지역권이 제일 문제돼요. 이렇게요. 그럼 이건 이제 설정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말로만 하면 이거는 지역권이 아니라 등기가 나야 돼요. 응? 지역권 등기 안 나면 지역권이 뭐가 설정될 수가 없어요. 물론 영구만이 돼, 영구만. 영구만이 되고 유상 땅값 내기로 했어. 유상되고 그냥 무상 그냥 써 무상이 되고 이거 관계 없어요. 관계 없는데 등기가 안 나면 지역권이 아닌데 지역권 등기는 어디다 신청하는가? 잘 봐보세요. 지역권 등기는 남의 땅 필요한 이런 토지 요역지라 불러요. 요역지. 요역 토지가 아니라 승낙한 땅. 이거 승역지라 불러서 승역지. 승역지 등기부에 가서 등기 내는 거예요. 지역권 등기는 어디다 신청해? 승역지 등기부에다가 지역권 등기 신청하는 거예요. 여기에 등기하는 거예요. 이 등기부에 지역권 등기 나는 것이 아니라 승낙 여기다 등기를 놔야 돼. 여기다가. 그래서 승역 등기부의 목적 통행하기 위해서 어떤 토지에 여기를 쓸 수 있는 거냐? 요역지 표시. 어떤 토지는 요역지를 표시해줘요. 이 토지 여기를 쓸 수 있다. 그래서 어디에 신청? 승역 등기부에다 등기가 나야 된다. 요역지 등기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승낙한다고 승역지라면 승역지. 이걸 지역권이라 부르는 거예요. 남의 땅을 쓰는 요역지가 지역권이 아니라 승낙한 땅을 지역권이라 부르는 거예요. 승역지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승낙한 땅을 지역권이라 부르는 거구나. 요역토를 지역권이라 부르는 게 아니구나. 이런 토지가 토지를 쓰는 권리. 근데 이거는 법조문은 291조부터
여기 302조까지 이것도 역시 12개 법조문이 있는데 지역권은 사례가 참 드물어요. 거의 없어. 땅 주는데 제정신하면 등기 안 내줘요. 아, 등기를 내주면 내 땅이면 내가 쓸 수가 없잖아. 토지의 가치가 땅값이 떨어지잖아요. 땅을 분할해서 파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 등기 안 내줘. 그럼 시골에서 그냥 다녀. 등기 내주지. 그럼 등기는 안 내줘요. 그래서 지역권은 1960년 1월 1일 날 제정한 물건이지만 현실에서 거의 쓰지 않는 물건이. 그래서 여러분들 잘 못 알아듣는 거야. 이건 잘 들어본 적이 없는데? 당연하지 안 쓰는 물건이니까. 60년 전에는 잘 쓰지 않아. 판례가 거의 없어요. 판례가 안 나오는 데는 현실에서 사용을 안 한다는 거 마찬가지야. 사용을 하다 보면 분쟁이 벌어지면 판례들이 많은 거는 이거 법적 분쟁이 벌어진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빈번히 사용하는 거구나. 판례가 없는 건요. 법의 규정은 있지만 잘 쓰지 않는 물건이거나. 그럼 잘 쓰지는 않아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걸 배우기 지역권이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전세권의 물건이 있죠. 자, 전세권을 보자고요. 전세권은 이 다음에 이제 많이 배울 거예요. 왜? 전세권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지상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고 남의 부동산을 쓰는 거지만 그중에 전세권이 가장 빈번하고 전세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전세권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지만 시험에 똑같이 나와요. 참 우리 중요한 민법의 특징이 뭐냐? 많이 쓴다고 많이 묻지는 않아. 안 쓴다고 안 내지도 않아. 똑같이 배분해요. 원래는 전세권 2문제씩 내야 돼. 근데 한 문제 나오는데 전세권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니까 이 다음에 자세히 배울 거예요. 전세권은요, 토지에도 설정할 수 있고 건물에도 설정할 수 있어요. 토지, 건물에 모두 가능한 물건이에요. 토지 전세권, 건물 전세권. 근데 전세권은 이게 성립되려면요, 이 전세가 물건이야. 임대차는, 주택 임대차건, 상가 임대차건, 건물 임대차건, 임대차로 빌려 쓰는 것은 이건 채권. 둘끼리만 취하는 권리예요. 이건 물건이야. 이 전세가 설정되면 경락자건 누구건 누구한테 다 주장할 수 있어. 이 사람 모든 사람 다 주장할 수 있는 거야. 이건 물건이야. 임대차랑 다른 거예요. 전세 성립하려면 쌍방간에 전세 계약. 전세 계약이 있어야 되고 플러스 모든 전세는 반드시 전세금이 수수해야 돼요. 전세금이 지급이 안 되면 전세 성립하지 않아요. 플러스 그리고 등기 들어가서 전세 등기. 이 세 가지 갖춰줘야지 성립하는 거예요. 등기 없이는 전세 물건이 성립이 안 돼요. 이 다음에 배우면 물건은 뭐여야? 등기여야. 등기 안 하면 성립 잘 생각해 보세요. 은행과 저당 설정 계약에서 돈 1억 빌려주면서 언제 갚기로 하자. 이제 얼마 내기. 이게 채권 계약이야. 그리고 이 아파트에 저당 잡아주기로 하자. 계약 썼어. 근데 저당 등기 안 나면요. 등기 안 나면. 저당 성립 안 된 거지. 대한민법은요. 매매 잔금 치렀어요. 매매 잔금 치러라도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안 내면 소유권 안 넘어온 거지. 물건을 뭐든지 뭐예요? 등기예요. 근데 왜 전세는 등기 안 내고 전세 생각합니까? 등기 나지 않으면 등기가 안 나면 전세가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 사진할 때 전세계약 맺었어. 계약서 전세계약서 썼어. 전세금 지급했어. 근데 전세권 등기는 안 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돼 있어. 계약서 전세계약서 분명히. 이걸 뭐라 부르냐? 미등기 전세라고 불러요. 등기 안 나 미등 전세. 미등 전세는 이것은 전세가 아니라 말만 전세지. 이건 임대차로 취급하는 거예요. 이건 관행상 그냥 전세라 부르는 것 뿐이지. 등기 안 나면 전세권이 아니에요. 뭐예요? 등기. 미등 전세는 나보다. 미등 전세는 다 임대차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다음에 이제 저랑 배울 때 전세권의 말을 쓰는 순간 전세 등기 난 걸 얘기하는 거야. 등기 안 나면 다 뭐다? 미등 전세는 다 임대차로 취급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 이 전세 관련된 이야기들 굉장히 자세히 배울 거예요. 이러면 전세권이다. 전세권은 오히려 우리가 사회생활 앞으로 이제 저랑 기본 수업 들어가건 요약정리 들어가건 팔레트 강 들어가건 전세권은 굉장히 자세히 할 거기 때문에 또 전세권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잖아요. 그 정도니까 이거는 크게 보지는 않을 건데 다만 전세권은 남의 부동산 빌려서 쓰는 용의물건이에요. 기본적으로. 빌려서 남의 부동산 빌려서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동시에 이 전세금이요. 전세금 수수하잖아요. 전세금 안 빼주면요. 계약이 끝나면 전세금 안 빼주면요. 이 전세권, 전세금 받기 위해서 경매신청권, 경락대 우선 매도권이 있어요. 그럼 전세금은 빌려준 돈이야, 이게. 목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건물주한테 빌려준 돈이에요. 그 대신 이자를 안 받아. 그 대신 사용료를 따로 안 내는 거야. 이자와 그 사용료가 서로 상계 처리되는 거야. 근데 전세금을, 계약이 끝나면 안 돌려주면
빌려준 대로 약속을 안 갚는 건 똑같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만은 담보물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저당권자 같은 권리 갖고 있어요. 담보물 성격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세권은 용의물권이며 동시에 이 전세 빌려준 거기 때문에 채권 확보 이거로 해서 담보물 성격 인정해요. 그래서 양쪽 성질을 모두 겸유하고 있는 물건이다. 사용하는 권리도 있지만 전세금에서는 저당권자처럼 돈 받기 위해서 뭐 경매 신청권 이런 다 인정하는 이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합니다. 전세권은 용의물권이며 동시에 담보자권과 함께 겸유하고 있는 물건이다. 이거는 굉장히 자세히 배운다. 이렇게 좀 잘 정리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상견례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런 걸 배울 것이다. 어서 몇 문제 나오는지 다 똑같이 나와요. 공부량이 많든 적든. 자, 이 다음에 자세히 보기로 하고 여기까지 잘 복습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